이번 주제는 요새 노동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거든요. 작년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 노동 시간이 52시간, 주 40시간에서 연장 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죠. 그게 작년 7월부터는 3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적용되고 300인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50인에서 300인 사이 그리고 내후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력 근로제라는 어떤 이 현재 있는 제도를 3개월 기간 내에 어떨 때는 좀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적게 해서 평균으로 주 50시간 이내면 된다. 52시간 이내면 된다. 이거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적용하는 거를 6개월로 확대하는. 이건 쉽게 말하면 6개월 단위가 돼버리면 어떤 석 달 동안은 주 40시간 그리고 또 석 달 동안은 주 68시간인가요? 64시간. 그리고 또 석 달 동안 64시간 마지막 석 달은 주 40시간. 심지어 쉽게 말하면 주 64시간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이제 법인 거죠. 그래서 노동계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게 노동자의 지금 이 장시간 노동 자체를 좀 타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만들었는데 그걸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 탄력 근로제. 이게 맞죠? 대충? 네, 맞고요. 예.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은 1년까지 확대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탄력 근로제가 확대가 비쟁점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공수처나 뭐 선거법 관련해서는 전쟁 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비쟁점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별로 계약할 거냐, 더 계약할 거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민주당이라는 놈들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것들이 둘 다 탄력 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계약을 원하고 있다라는 건 거죠. 예. 거기서 대충 이제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까 전에 6개월 연장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1년 연장할 경우에는 26주 연속 주 80시간 근무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법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인데 이걸 2배를 26주 동안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거죠. 예. 이 지금 탄력 근로제가 되게 심각한 게 이 키워드가 연장 근로 수당이 없고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예. 거기에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되니까 건강권 위협까지 온다는 건데 예. 이 모든 게 노조 없는 사업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랑 합의해서 이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노조 없는 사업장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족노조라고 부르는 이 민주노총이 노조 없는 사업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그 들어보니까 아니 노동부에서는 요새 그 노동 현장에서 과로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동부가 이제 권고하고 있는 과로사의 기준 자체가 발병 전 4주 동안 일주 평균 64시간 네. 또는 석 달 동안 주 평균 60시간 노동을 했다면 과로와 산재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노동부 해석인데 근데 지금 현행 3개월짜리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도 지금 이 과로사 판단 기준에 걸린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를 또 6개월이나 혹은 1년으로 늘린다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래 우리 6개월 받을 테니까 주휴수당 폐지하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아니 거죠. 시발한다. 아니 나름대로 뭐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지금 최근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비정규직 숫자는 증가했고 그다음에 친노동을 표방하고 노동 존중을 표방했지만 지금 노동계나 특히 이제 노조 없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하는 이 정부의 이 속내는 뭐죠? 노동이 퍼포먼스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들한테는 사람들을 눈속임하기 위한 어떤 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편한 거 쉽게 가려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탄력 근로제 확대를 하겠다는 이유가 주 52시간제 도입인 거잖아요. 예. 그것도 뭐 유예하자고 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주 52시간제 도입의 취지가 장시간 노동을 막고 여기에 더해서 좀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인력 충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라는 게 취지였단 말이죠. 그러면 주 52시간제의 대안은 인력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 충원이 아니라 다시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대안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그러니까 주 52시간제 대안이 아니라 별개의 노동 계약이라고 봐야 된다는 건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 지금 우리 그 뭐 공수처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뭐 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제 이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이나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이걸 또 정당하다고 옹호할란가? 아니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이 노동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동 정책이 있어도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좀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보기는 좀 이렇게 말했다 요거는 먹겠다. 그건 되게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고 예. 일단은 민주당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 대표 연설만 봐도 그렇죠, 맞아요. 요게 예, 이번에 이제 이인영 대표가 예, 제가 진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오신환, 심상정 심상정. 이렇게 네 명이 이 있었죠. 네 명인데 멀쩡한 인간은 심상정 대표 한 명뿐이고 나머지 세 명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입니다. 그 심상정 대표에게도 비판적이신데. 예. 어쨌든 나머지 심상정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거의 뭐 일반적인 국민들에 대한 고통이나 이런 삶에 대한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인영 연설문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어요. 자, 공존 경제를 위한 5대 과제라는 제목으로 탄력 근로제를 말합니다.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쩌고저쩌고 국회가 아직도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은 탄력 근로제 확대를 민생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민생의 뜻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올려주는 제도라고 지금 사람들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52시간제가 경영계의 우려가 커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걸 민생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계의 우려를 받아서 도입하는 법안을 민생 법안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러니까 이런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노동 관련된 뭐 제도 개혁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마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어떤 뭐 전담 과제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한국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밖에 안 되잖아요. 10%가 아닌 90%의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의 생계 문제고 민생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또 깨어 있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 특히 이런 문제는 우리 프로파일러이시지만 프로파일러 이러면 뭐 어디 무슨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만 또 하시는 걸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배상훈 선생은 또 산재라거나 노동자 사고사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경험도 해보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좀 얘기해 보신 것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위험한 사업장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사업장이라는 게 기계가 위험한 사업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업장이 어딘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 흔히 포항제철이나 그런 데도 위험하지만 산재율이 가장 높은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이거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되게 그 부드럽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엄청나게 그 노동 강도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 노동조합 조직률도 워낙 낮아요. 병원이 그렇죠. 비정규직도 엄청 높고 그쵸. 특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은 건 우리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태움 문화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겉으로 보기엔 자살인데 사실은 이게 괴롭힘과 결국은 산재가 되는 사고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이 과중한 노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실제로 산업재해로 카운트되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 카운트되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그냥 자연사로 카운트돼 갖고 전체적인 형태의 과중한 노동 시간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수치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말씀드린 탄력 근로제가 이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더 많은 죽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왜 저보고 얘기하세요? 저 정치인 아닌데. 그는 고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자본가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의 민생을 생각한다. 그건 사실 매우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한쪽만 편들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흔히 말하는 노동자의 비정규 노동자의 삶에 대한 거를 돌보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존나 웃긴 게 예. 야당일 때는 야당이라서 힘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당 되니까 힘이 생겼는데도 결국 안 하는 거면 얘네들 DNA에 그게 없다는 건 거예요. 애초에 그 여러 가지 그 개혁이라고 하는 그 기본 플랜에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었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기본적인 플랜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야당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가 뭐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로 또 깨어 있는 시민이기도 하고 깨어 있는 시민이 또 노동자와 무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직장에서 노동하고 월급 받고 그거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먹고 살아가는 뭐 월급쟁이들 노동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동 시간, 노동 현장, 뭐 장시간 노동, 저임금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뭐 정경련이나 재벌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 마치 그게 이제 민생 정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더 열이 받는 게 좀 이런 뭐 아니 위하는 척하는 게 더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그러니까 지금 연설문 잠깐만 보면 제가 제일 열받는 게 이게 좀 탄력 근로제랑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ILO 기본 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에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새끼 이거 지금 그때 작년에 홍영표가 이거 했을 때 어디 무슨 외국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대선 공약으로 한 전교조의 합법노조, ILO 협약 비준 직권 3년 차까지도 안 지켜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약속한다고 얘기하는 건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의지가 없거나 정치력이 떨어지거나 둘 다거나 아니면 거짓말 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의 얘기랑 네. 물 듣는 느낌이어서 네. 다르지 않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놈들이 더 나쁘다고 보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진단하고 비판해 주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진전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기성 정당 중심의 이런 정치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진짜 이 노동자 중심의 그런 정치 운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좀 뜯어보고 저 얘기가 정말 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제대로 지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언론이 개판이잖아요. 언론이 다 한 편 먹고 쇠뇌를 막 하고 있는데 이 흔히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성 언론들이 다 기성 정치권하고 짱 먹어서 다 그냥 쇠뇌를 하니까 좀 깨어있는 시민들도 노동 문제보다는 공수처가
어때야 돼? 공수처가 뭐 이래야 돼? 우리 이런 식으로 민생이랑 하는 거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공수처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지만 지금 삶의 문제가 그쵸. 그만큼 더 중요해야 되는 음. 건데 이것은 차선으로 늘리는 이게 이런 부분이죠. 지금 일관되게 여론조사에서 나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간 변동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들이 일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남북 문제, 그렇죠. 예. 뭐 복지 이거예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 무조건 한 2년째 1번이 뭐냐면 경제 문제, 민생 그쵸, 문제에 예. 대한 해결 능력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찔려 가지고 마치 그 정경련이나 경총이나 이런 기업가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반영해 주는 게 민생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기득권을 깨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상 누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시스템 자체가 공고화돼 있는데 걔들은 놔두고 예. 힘없는 노동자들을 짜갖고 무엇인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수치를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수작 자체가 저는 지금 이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핵심인데 예. 그걸 어떻게 하죠? 그냥 수치상으로 좋게 나와서 이제 쉽게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근데 네. 이제 본질적으로는 지지도를 높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 깊이는 지지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뭐 물어봅니까? 본질적인 민생 문제, 즉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권이 음. 겉으로 이제 휘황찬란한 그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 근데 그 민생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게 자기 직장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인데 노동의 문제죠. 이 민생 문제라는 것과 노동 문제, 노동 조건, 노동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 이 느끼는 체감도가 어느 쪽 그렇죠. 체감도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좁혀 나간 역할들을 우리 저 배 선생이나 유 선생께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노동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 예. 안전의 문제 우리 뭐 김영균 씨도 그렇지만은 비정규직인 노동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숨을 간당간당하면서 일해야 되는 그 직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사실은 민생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도 지금 김영균 씨 문제를 이 정권에서 해결하고 있나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우리 한국이 평균 1년에 과로사로 사망하시는 노동자가 한 3,000명 좀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건 수치만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특고 노동자들 다 빠져 있고 그렇죠. 과로사 네, 이상이 그렇죠. 노동자라고 안 보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산재 승인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심각하죠. 거기에다가 그 숫자에다가 사실은 5를 더 곱해야 돼요. 실제로 그 수치라고 하면은.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경찰에서 바라보고 있는 산재와 자살에 대한 그 수치를 보면 더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에서 보는 자살에 대한 비율은 그 아까 말씀드린 산재와 자살을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심각한 통계상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말하면 되게 계속 안타까워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예요? 예? 벌써 마무리예요? 예. 시간이. 뭐 하고 싶은 말 더 있으세요? 아니 나 심상정 대표 연설문 예. 이거 여기 이게 중요한 뭐 게- 감동은 아니 감동은 하시나?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여서. 그럼 한번 해야죠. 읽어주세요. 해야죠. 예. 요거 자 심상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안 돼. 예.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한테 하는 아, 얘기예요. 예. 심상정 대표가. 음. 노동정책 후퇴에 불가피한 이유로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말합니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언제는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동은 언제까지 경제 앞에 희생돼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도 노동의 희생에 의지해야 하는 경제입니까? 그래놓고 노동을 향해 더 인내하고 유연하라 충고하는 것이 이 정권이 말하는 노동 존중 사회입니까? 이겁니다. 예. 뭐 일단 아니에요? 별로 감동이 없어? 감동 있어요. 감동 있어요. 우리 저 심 대표보다는 훨씬 더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예. 일단 뭐 따로 정리하지 않고 그 말 그 자체를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었는데 이 경사노위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합의 사회, 기구라고 노동위원회. 하는 이 경사노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탄력 근로제 때문에 네. 사실 스톱됐다가 그 다 이제 다 고쳐시키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2기 경사노위가 10월달에 출범했는데 출범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사람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다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처음 한 경사노위 결정 사항이 뭐냐면 바로 이 탄력 근로제
기간 6개월 확대에 대한 만장일치 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경사노예에 뭐안 들어간다고 해도 지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나아가서는 노동시간, 노동조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변화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시민들의 민생 문제고 자기 삶의 문제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할 건 지지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으로 요구 주제는 마치겠습니다. 예.